중국을 통일한 모왕이 이제 통일을 했어.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혼자 통치합니까? 누군가 지역을 보내야 돼. 지역에 누군가를 보내야 되잖아. 믿을 놈이 누가 있어? 자식밖에. 그게 군자예요. 자, 임금군, 자식자, 임금의 아들이 바로 군자예요. 그래서 군자를 보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데 덕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군자라는 게 뭐냐? 덕을 갖춘 리더를 군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딱 맞았더라고요. 내가 그 강의합니다. 그 강의. 인의 예지신으로 배우는 리더십. 그러니까 군자가 배워야 할 덕목이 5가지가 있는데 요즘 우리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의 예지신이라는 거예요. 인의 예지신. 근데 오늘은 우리 정회장께서 저에게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편안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의 예지신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전국은 인의 예지가 살아 숨쉬는 곳이고 같은 이제 호남이지만 전주, 전라북도 하면은 이게 감이 오잖아요. 경북 안동 그러는 것처럼. 인이 뭐냐? 인. 따라서 인. 공자의 제자가 3,000명이 있고 그 중에 융예통달하는 사람이 72명이 있고 또 그 중에 또 위대한 제자가 10명 있어요. 공자도 10대 제자가 있고 부처님도 안한존자를 포함해서 10대 제자가 있고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죠. 자, 공자의 제자 중에 번지라는 사람, 번지. 번지 점프를 좋아하나? 이 번지가 마부예요, 마부. 근데 우리가 마부 하면 하대하는데 중국은 마부가 거의 측근이에요, 측근. 여러분 차마 고도라고 여러분 중국 여행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높은 산을 이렇게 가야 돼요. 얼마나 그러니 마부한테 잘못 보면 가다가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마부가 측근인데 마부이자 제자인 번지라는 사람이 물어보기를 좋아해요. 물어보기를. 그래서 어느 날 물어요. 스승님, 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난, 이후회. 어려운 일에는 앞장서고 자기 이익에 관계되는 일에는 뒤에 선다. 아무리 정 회장님이나 임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거죠. 여러분들 회원들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앞장서시잖아요. 그리고 이익에 관계되는 일에는 회원들을 앞세우시잖아. 그러니까 리더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선난, 어려운 일에는 선 앞에 서고 또 후획, 획득, 얻은 무슨 이 속에 있는 거는 회원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선난이 후획이에요. 근데 어려웠나 봐. 며칠 후에 또 물어봐요. 물어보기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왜 또 물어봐? 그러니까 이놈이 제대로 해석을 못했구나.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애인이다. 따라 인이란 애인이다. 여기서 애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한다예요. 그러니까 한글과 한문은 달라. 애인, 사랑하는 사람인데 한자에서는 상대를 사랑한다예요. 이는 명사고 애가 사랑,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인이에요. 그럼 사랑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긴장하시라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랑이 뭘까요? 눈물의 씨앗? 사랑이 뭐냐? 안쓰러워하는. 여러분,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맹자의 말씀. 측은지심은 인지다냐. 따라서 측은지심은 인지다냐라. 차분하게 짠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라는 거예요. 음에 우리 전라남도 말투인데 음에 짠한 거, 음에 안쓰러운 거 그러죠. 안쓰럽다, 짠하다 이게 입니다. 누구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이죠. 어머니는 늘 자식이 안쓰러워. 어머니는 자식이 건강해도 안쓰러워. 어머니는 자식이 우등생이어도 안쓰러워. 그런 어머니는 자식이 80이 돼도 안쓰러워서 모년 100세라도 상후 80월 어머니는 100살이 돼도 80된 자식을 안쓰러워한다 이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93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군산에서 장사하실 적에 우리 할머니가 저를 케어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뭐 그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방송 틈틈이 할머니한테 가면 우리 할머니는 딱 2마디에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강아지 너 언제 가냐? 만나면 헤어지는 것부터 걱정하시고. 두 번째 말씀이 뭐냐? 내가 네 애비보다 먼저 가야 할 텐데. 우리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결국 우리 아버지가 불효하신 거예요. 할머니보다 먼저 가시게 됐어요. 아버지의 인종을 우리 할머니가 평생 장남이라서 의지한 장남의 인종을 어머니께서 지켜보게 하는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보게 하려고 당숙집에 할머니 모셨어요. 모르지 왜 했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고 쓰러져서 보름 만에 돌아가신 분이 이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같은 전라남도도 혹시 여기 정읍에서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정읍 지나면 천원, 천원 지나면 터널, 터널 지나면 우리 동네. 그리고 우리는 전라남도의 최북단이에요. 백양사역. 거기서 광주까지 기차 통학을 했어요. 전라남도에서 가장 먼 지역에서 기차 통학을 했어요. 5시 56분 차를 타는데도 맨날 지각해요. 기차 통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밥을 빨리 먹어요. 버릇이 되어서 지금도 밥을 빨리 먹어요. 방금 전에 우리 집사람이 백합죽 먹으러 갑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먹으면서도 혼났어요. 지원이 아빠 밥 좀 천천히 드세요. 밥 빨리 먹는 게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래. 그런 얘기할 때마다 돌아가시는 우리 어머니는 우셨답니다. 애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애비가 어렸을 때 회를 골아서 그런다.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은 웃어요. 저 아저씨 개그맨이기 때문에 별의별 방법으로 웃긴다고 얘기해요. 내가 1956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953년에 전쟁이 끝났어. 전쟁 끝나고 2년 6개월 만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건물이 없어 가만히 깔고 공부했어. 미국이 주는 구호물자인 옥수수가루나 우유가루를 얻어먹으면서 자랐습니다. 보리가 웃기고 있네. 쑥죽 먹었어. 쑥죽.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굶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요놈이 밥을 이렇게 빨리 먹는 이유는 어렸을 때 굶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먹는다고 안쓰러워한다 이 말. 어머님께 배워야 할 위대한 가르침이 뭐냐? 안쓰러워한다 이 말. 두 번째 어머니 가르침은 뭐냐? 어머니는 늘 미안해. 여러분도 어머니한테 우리 딸, 우리 아들 미안해. 못 가르치고 못 많이 먹이고 유산 많이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수없이 들으셨죠? 우리 며느리가 경북 전풍이에요. 나는 전남 장성인데 어떻게 이제 얘기가 잘 돼서 현풍, 경북 전풍 아가씨라고 혼인을 했는데 학위도 있어요. 좋은 직장에 책임 연구원으로 있어.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나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한복을 갈아입고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받았어. 내가 속으로 그랬어. 너는 앞으로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용서한다. 이런 고마움은 아닌데 부족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손주를 둘이나 낳네.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우리 큰손주 그놈이 장난이 심해. 장난꾸러기야. 그래서 오늘 아버님 광제 500일인데 식사는 함께 해요. 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놈이 장난이 심해서 장난감을 갖고 노다가 피를 이렇게 흘리니까 우리 며느리가 무릎 꿇고 우는 거야. 엄마 미안하다. 엄마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엄마 잘못이야. 지 잘못이 아닌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우리 어머니가 12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지난주에 어머니 제삿날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손잡고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애비야 미안하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어머니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젓갈 장사하시고 고구마순 장사하시고 채소 장사하시면서 나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집에 자식 가르친다고 손가락질 받으시면서 나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배추머리 김병조 하면 전국이 다 알아요.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너를 어렸을 때 못 먹이고 못 입혔단다. 너는 넉넉한 집안에 태어났다면 큰 일을 하고도 남을 놈인데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평생 아버지 빚 갚고 어려운 동생들 보살피느라 애 많이 썼다. 다음 생에는 이런 엄마 만나지 마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자리 아무나 강의하는 데 아닙니다.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입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미안하지. 어머니께 배워야 할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 미안해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어머니죠. 요즘 정치하는 사람 중에 미안해하는 사람 봤어요? 미안해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또 어머니한테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 어머니는 모든 게 내 책임이에요. 자식이 사형 선고를 지을 만한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고. 저놈이 원래 착한 놈이고 저놈이 원래 성품이 고운 놈인데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저놈 대신에 벌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세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 상대의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것마저 고마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는 성인이야, 성인.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길이 없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보내신 분이 어머니랍니다. 제가 오늘 뵙기만 해도 영광인 메타비더스 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머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머니 같은 임원이 됩시다. 아랫사람들을 안쓰러 고맙습니다. 박수 치시려고 치시고. 아랫사람들을 늘 안쓰러워하는 임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에게 늘 미안해하는, 성공을 시켜놓고도 미안해하는 어머님처럼 회원들을 늘 미안해하는 그런 임원이 되십시오. 혹시 회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임원인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 마음으로 살아. 그래서 항상 안쓰러워. 여기 또 회장님이 계시지만 자주 참 비유를 들어서 참 예가 아니지만 회장님은 여러분들을 안쓰러워. 또 여러분들은 회장님을 안쓰러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장님 이끌어 간다는 게. 오늘 행사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저도 이제 제자리를 기르기 전에는 몰랐는데 가끔 봄소풍 같은 데 가요. 그 소풍 가서 돌아올 때까지 노심초사야. 혹시라도 실수가 있나? 혹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아닌가?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그래서 회장님은 또 여러분들을 안쓰러워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회장님을 안쓰러워하시고, 또 회장님은 여러분들에게 미안해하고, 또 여러분도 회장님에게 미안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임원인 당신 부회장님 책임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 내 책임입니다. 아닙니다. 부회장이 내 책임입니다. 서로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메타 리더스 모임의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인입니다.